제가 여러분 이 강인함의 힘을 지금 세 번째 다시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이 영상 찍기 전에도 조금 읽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너무 읽어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며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한 사람이다.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저 자신을 저도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저는 그 고민을 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나를 끊임없이 상기시킬 수 있을까? 너무 중요한 문장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면서 보통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면은 여러분 최선의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최선의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강인함의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 항상 최선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강인함의 힘은 여러분 명저입니다. 오늘 특강 내용도 너무 좋아요. 가짜 자신감이 인생을 망치는 가정. 이게 강인함의 힘 8번째 특강의 제목인데 제가 여러분 이 강인함의 힘을 읽으면서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찾았고 많이 깨닫고 배웠어요. 그다음에 더 배워야 되고 예를 들면은 자신감 정말 자주 쓰는 단어잖아요. 자존감 굉장히 중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핵심 개념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례를 읽어보면서 실험 결과들을 보면서 내가 180도 반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마지막 대국민 필독서가 퓨처셀프였어요. 작년 여름. 올해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대국민 필독서가 강인함의 힘입니다.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진짜 강인함의 힘은 너무 좋은 책인데 엄청난 장점, 엄청난 어떤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술술 읽힌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 댓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댓글이 유튜브에 달렸는데 믿고 읽는 상상스퀘어 출판사 도서 싱큐베이션 16기에서 겸손의 힘 한 권 읽고 글 썼습니다. 아우 잘하셨어요. 지금은 강인함의 힘 읽고 있는데 술술 잘 읽히고 내용도 너무 좋아요. 얼른 읽고 센세이셔널로 넘어갈게요. 센세이셔널은 또 우리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이죠. 그냥 책들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근데 우리 모닝커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술술 잘 읽히고. 진짜 여러분 강인함의 힘은 책 안 읽었던 분들도 왜냐면은 책 안 읽던 분들이 책 갑자기 읽으면은 이게 좀 적응이 힘들어서 읽기가 힘든 경우도 솔직히 제법 있거든요. 근데 강인함의 힘은 생각보다 잘 읽히고 내용도 그렇게 가벼운 내용이 아닌데 생각보다 내용이 깊은데 그다음에 좋은 사례, 실험 결과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정말 술술 읽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쭉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흔히 최정상에 오른 이들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챔피언들, 1등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냉혈한인 거야. 막 불안하지 않아.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보여준 사람들과 내가 그동안 함께하면서 깨달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 과연 뭘까요? 그들은 초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저조한 성과나 압박감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감각한 기계가 아니다. 헤이스와 보든 역시 나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 두 사람이 만난 선수들은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는데도 예외 없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 때문에 성과가 저조해지는 침체기가 있노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니까 막 넘사벽인 선수들 아니면 뭐 정말로 퍼포먼스가 대단한 뭐 경영자들 이런 분들은 막 그냥 항상 뭐든지 다 잘 헤쳐나갈 것 같고 힘들지 않을 것 같고 막 뭔가 이렇게 냉혈한이고 진짜로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어요. 박사님은 뭐 슬럼프가 없나요?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 맨날 힘들고요. 맨날 괴롭고요. 맨날 초조하고요. 저도 이런 대답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해줬었어요. 근데 저도 제 입장에서 막 유명한 선수들이나 정말 스타 CEO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정말 척척척척 해나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인터뷰, 이런 어떤 사례를 통해서 다 똑같구나. 다 힘들구나. 그런 걸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선수들도 자신감 부족으로 괴로울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생각과 감정, 행동에 악영향을 받았다.
자신감이 떨어져서 선수들은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짜증이 나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고 긍정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일상 루틴에도 집중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다. 마치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마치 다른 사람이 들어와 뇌를 장악한 것 같았다. 우울하고 어두운 생각에 골몰했고 단순한 일도 어렵게 느껴졌다. 여러분 자신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단순한 일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헤이스와 보너는 자신감이 떨어진 선수들이 보인 증상을 분석해 인지능력 저하, 부정정서, 비효율적 행동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선수들은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선수들이 무엇을 하는지 신경 쓰거나 온갖 일에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기 의심이 들면 여러분 될 일도 안 되거든요. 선수들은 불행하고 초조했을 뿐 아니라 여러 좋지 않은 감정을 느꼈으며 경쟁이 즐겁지 않았다. 기쁨과 설렘은 불안과 좌절감으로 바뀌었다. 선수들은 대회를 앞두고 도전 욕구가 아니라 위협 반응을 보였다. 편도체 반응이 나온 거죠.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생각과 감정뿐 아니라 행동까지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선수들은 소심해지고 우유부단했다. 보통 때라면 없던 힘도 끌어내려고 애썼을 텐데 그런 투지도 사라졌다. 마치 슈퍼맨을 무력화한 크립톤처럼 낮은 자신감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선수들의 인지 능력과 감정과 생각까지도 부정적으로 바꿔놓았다. 이게 여러분 핵심 문장이에요. 자신감이 떨어지면은 자신감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신감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꺼냈을 수 있는 자원도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신감이 있는 게 중요해요. 헤이스와 동료 연구원들이 수행한 인터뷰에서 한 선수가 말했다. 저는 여러 가지 심리 기법을 적용하려 애썼지만 모든 방법이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모든 게 어긋나고 한마디로 끔찍했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외부에 대응할 수단이 그만큼 줄어든다. 걱정과 괴로움이 밀려들면은 악마가 어깨에 앉아 온갖 부정적인 말을 건네며 그 말을 뒷받침할 증거를 열심히 찾는다. 부정 편향이 생기는 거죠. 그냥 포기해도 좋아.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그냥 포기해도 좋은 이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면 무엇이든 귀에 속삭이며 우리를 설득한다. 자신감이 낮을 때는 좋지 않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우리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자신의 능력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리라 의심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의심이 사실인 듯한 징후가 보이면은 곧바로 우리는 그것을 낚아챈다. 뇌가 낚아채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약간만 그 의심을 부추기면은 자신감이 와르르르르 무너져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에 빠진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뿐만 아니라 정신력이 최강일 것 같은 최고의 선수들조차도 자신감이 진짜 이렇게 무너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게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꺼냈을 자원도 감소한다. 그래서 자신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 보면은 저는 이런 게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궁금했다니까요. 전쟁 이렇게 옛날 전쟁 씬을 보면은 한 명이라도 창이랑 칼을 더 들고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북을 치면서 깃발을 들면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뭔 생각으로 저러나 그랬는데 사기의 문제죠. 자신감의 문제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칼과 창과 총을 안 들었을지언정 그 사람들이 북을 치고 시각적으로 사기를 북돋아서 자신감을 더 사람들한테 확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군 전투력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지금 뭐 듣고 나면은 뭐 지금 말하고 나면 너무 뻔한 내용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 좀 그 의심이 있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안 싸울까? 저러다 죽으면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여러분 좀 자신감 관련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찝어주는 부분이거든요. 자신감과 관련해서 구시대의 강인한 모델은 자신감을 기르는 일이 아니라 자신감을 연기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신감이 없는데 자신감이 있는 척 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책에서 심지어 본 적도 있거든요. 자기 자신과 자기 일에 한 채 의심도 없는 사람처럼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걸으면서 우리는 자신감을 연기한다. 불안이나 걱정은 절대 입에 올리지 말고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큰 소리 칠 줄 알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당연히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의 압박감이 심해지면은, 그러니까 잠깐은 되지만 압박감의 강도가 높아지고 그 지속이 점점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현실의 압박이 심해지면 이런 연극은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해지면이에요. 심해지면. 안 심하면 통해요. 제가 볼 땐. 근데 진짜 자신감은 거짓에서 나올 수가 없다.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온다.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인간 본성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런 감정을 받아들일 줄 알고 자신의 역량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여러분, 이 내용 어디서 본 적 없으신가요? 겸손의 힘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라는 게 와!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라는 거는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힘든 것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내가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고 그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서 이 개선 가능한가? 그래서 그거에 좀 집중했을 때 개선이 되면은 그때 자신감이 따라 올라오는 거지. 내가 지금 뭔가가 이렇게 좀 축 처졌을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슴을 펴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화이팅! 이거 외친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러면은 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는 될 수는 있겠지만 절대 지속 가능할 수는 없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의심이 일어나면은 자신을 점검할 수단으로 허용하는 한편 자기 힘으로 난간을 헤쳐갈 방도를 찾을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자신감의 가치를 알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칭찬할 일이다. 자신감이 너무 중요하니까. 왜? 자신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감소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잘못된 자신감을 가르쳐다는 데 있다. 이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런 것들 뭐 성공할 때까지 없어도 있는 척 하는 거야. 뭐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은 성공하는 데 필수 요건이다. 만약 내면에서 자신감을 끌어내지 못하면 자신감이 없어도 있는 척을 연기라도 해야 한다. 어른들끼리만 주고받는 조언이 아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도 자존감의 효용과 위력을 옹호하며 자신감을 꾸며내기라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스스로 가치를 쌓고 자신감을 키우도록 안내하지 않고 무조건 너는 대단한 아이라고 선언하는 방법으로 자신감을 키워주려고 하고 애쓴데 이 뒷부분이 또 나오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자신감으로 뒤덮을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핵심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진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의심이 일어나면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이 일어나면은 자신을 점검할 수단으로 허용하는 한편 의심을 자기를 점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지 의심을 그냥 뭔가 부정적으로만 바라본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난간을 헤쳐나갈 방도를 찾을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이게 내가 덮어놓고 무조건 그냥 소리 지른다고 그냥 막 기합을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 결국 나는 해낼 수 있어. 왜? 내가 문제를 찾아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거지 이 문제가 뭔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감, 기세로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점검해 본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찐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은 뭐예요?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뿌리에는 자기 점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압박감이 심해지면 어때요? 이런 성공할 때까지 없어도 있는 척하는 거야. 이게 안 통한다니까요. 잠깐은 돼요. 단기전에는 될 수가 있겠죠. 그러네. 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월드 시리즈나 한국 시리즈에서는 이런 게 좀 필요하죠. 왜냐면 정신력으로 5게임만 한 게임만 버티면 되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게 필요해요. 근데 그 정규리그에서 100경기, 50경기 이렇게 치러야 되는 정규리그에서는 이렇게 단기적 어떤 뭔가 내가 내 내면에서 가짜로 끌어올리는 걸로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슬럼프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 왜?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진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 1990년대 성장한 세대로서 나는 자존감 증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숱하게 경험했다. 학급 차원에서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실시되었다. 이거 여러분 어디서 읽으셨어요? 여기서 똑같이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만능이 아니고 그 부작용이 심해졌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힘을 키워야 되지만 겸손조차 만능은 아니라고 우리 작가님이 통계렘 박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은 여러분 진짜 세트예요. 세트. 제가
책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세트로 추천하는 게 진짜, 그러니까 이거랑 이렇게 뭐랄까 싱크로나이즈? 이렇게 연동이 이렇게 많이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거랑 이거는 정말로 한 세트로 출간이 된 것 같다는 느낌으로 제가 추천해드린 게 겸손의 힘과 강인함의 힘이에요. 대국민 필독 세트. 제가 살면서 대국민 필독 세트라는 단어를 처음 썼어요. 근데 제가 과장이 아니라 이제 벌써 싱큐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이거 겸손의 힘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것만으로도 그냥 기쁜 거예요. 책이 연결된다는 게 보이니까. 살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게 연결되는 거 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좀 독서 내공이 중수 정도는 올라와야 그게 좀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보이면은 독서의 즐거움이 확실해지고 내가 겸손의 힘에서 배웠던 게 리마인드가 되면서 더 체화가 많이 되죠.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존감 관련해서도 자신감, 자존감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본질을 파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또 재밌는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1990년에 바스콘셀로스는 그에게는 필생의 역작인 자존감 높은 사회를 향하여, 우리도 이런 관련 책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 막 관련 베스트셀러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도 20년 전에 뭐 10몇 년 전에도 우리 많았어요. 보고서 요약문에서 바스콘셀로스는 마약, 알코올 중독, 범죄, 폭력, 가난, 복지 의존성, 가정과 직장 문제 등 수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낮은 자존감을 지목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마약, 알코올 중독, 범죄, 폭력, 가난, 복지 의존성. 근데 저는 분명히 상관관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솔직히 봅니다. 그런데 161쪽 분량의 보고서를 보면은 전담 기구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161쪽 분량의 보고서를 보면 전담 기구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보고서 21쪽에서는 이렇게 선언한다. 자존감은 범죄, 폭력, 약물남용, 10대 임신, 아동학대, 만성적 복지의존성, 학업저하 등 여러 병폐를 예방하는 사회적 백신으로 가장 유명한 후보다. 보고서에 사회적 백신으로 가장 유명한 후보라고 써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봤었나 봐요. 당시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뭐예요? 이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은 실제 연구에서 발견한 사실이 아니라 사견에 근거한 거짓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이런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여기에 이분 이름 언급하면서 이게 사견에 근거한 거짓이라는 점이다라고 이렇게 딱 찝어서 말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게 좀 안 되거든요. 확실히 미국 이런 건 좀 빡세요. 그래서 되게 자정작용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자존감 증진 전담 기구 위원 중 유일하게 과학자였던 스멜서가 데이터를 토대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자존감은 규정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과학적으로 정확히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존감과 그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자존감의 영향력만 따지면 미미하거나 아무 영향이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과 사회 문제 사이에 과학적 타당성은 없었다. 근데 어때요? 자존감이 사회적 이 나쁜 문제들을 예방하는 백신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니까 그거를 인용해서 미국에서도 학교 차원과 학급 차원에서 긍정적 자아상, 자존감을 올리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그거 좀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나오죠? 겸손의 힘에서 나오죠. 연결돼. 그러니까 우리도 유튜브에도 저희도 그런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인터뷰도 있을 거고 자존감이 무조건 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과학은 이게 실험 자체가 어려워서 꾸준히 이렇게 이런 우상향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자신감에 대해서도 파고 들어가 보고 자존감이 뭔지도 좀 파고 들어가 봐서 그냥 너 무조건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저도 이런 말 솔직히 쓰거든요. 쟤는 좀 자존감이 낮아서 저게 좀 힘들지. 이런 말 쓰는데 그게 생각보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만능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뒤에 오늘은 여기서 끝나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냥 자존감이 뭔지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거거든요. 이제 뒤에 특강에서도 나오고 책에서도 나오면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해결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아직도 좀 문제를 더 깊게 파고 들어가요.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존감은 자신감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억지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자존감이 따라 올라오는 거지 자존감 자체를 올리는 노력은 좀 무쓸모예요. 따지고 보면은 이 책에 근거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 강인함에 임해서 깨알같이 좀 제대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본 거고, 자신감과 자존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거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관련해서 좀 우리가 실력을 키우고 진짜 찐으로 강인함의 힘을 올릴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 겸손의 힘과 강인함의 힘은 같이 꼭 읽어보세요. 그냥 이 정도 책을 같이 읽어보고 서평을 하나로 묶어서 써본다? 그 정도면 굉장히 여러분 상위권입니다. 진짜 상위권이에요. 이건 너무 좋아서 저는 이제 이게 세 번째 읽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제가 읽으면서 만약에 또 이 부분은 또 새롭게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미 제가 또 콘티는 다 짜놨기 때문에 추가로 다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특강으로 또 야무지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